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자, 그럼 타자를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체 중심의 철학이 지닌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거죠.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 철학을 제안하였다라고 하네요. 주체 중심 철학에 대한 레비나스의 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문단은요,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한 레비나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의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철학,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자, 서양 근대 철학의 타자에 대한 주체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게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자, 그럼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뭡니까? 레비나스 철학에서의 타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은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하였다. 자, 이 문단은 레비나스의 철학 중에서 타자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러한 타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향유의 주체성,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예시 한번 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진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할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에는 불확실하기에 주체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는 않는다. 자, 향유의 주체성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의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향유의 주체성이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문단은요, 레비나스의 철학 중에서 향유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자, 그럼 자신만의 갇힌 세계는 뭐예요? 향유의 주체성이 사는 세계가 되겠죠. 열린 세계는요, 진정한 삶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세계인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자의 출현.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가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타자가 출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그럼 환대의 주체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첫 번째 특징,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두 번째 특징,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두었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를 주체보다 우위에 놓았고요. 레비나스는 환대의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환대와 자기성은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요.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 자, 그럼 환대와 자기성의 관계에 대한 대답을 해야죠.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럼 타자의 역할은 이러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문단에서는요, 환대와 자기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6문단 보시죠.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다고 대상으로 인식했던, 자, 여러분, 그러면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 인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자에 대한 기존 철학의 인식이 되겠죠. 이랬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인식이라 볼 수 있어요.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육문단은 레비나스의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선지 1번,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네,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낯선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3번,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라고 되는데 향유는 오직 개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선지 4번이었는데요.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 아니고요. 주체로 환원되지 않은 타자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선지 5번.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홀로 무엇을 누릴 때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성질이 나타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기획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획은 무엇일까요? 레비나스가 생각하는 타자의 의미와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란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주체 요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아니요, 욕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었죠. 2번,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지 않았어요. 합의를 이룬다. 합의도 이루지 않았어요. 3번에 나온 유도와 소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주체를 진정한 삶을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게 해주었죠. 5번에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주체를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기본유 노이다는요.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유사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지 2번.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라는 같이 있는 노이는요.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가 사라지거나 풀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에 있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세도로가 놓여 있었다는요.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가 설치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선지 4번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학교에 갈 수 있다에 놓여야는요.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가 설치되다라는 뜻입니다. 선지 5번 꽃무늬가 놓인 장롱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는요. 여기에 있는 놓이는 문이나 수가 새겨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A와 문맥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입니다.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주체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죠. 타자는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자, 그러면 투쟁의 관계? 이건 어떤 거예요?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협과 죽음의 공포는 타자가 늘 주체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고 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에 의한 중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한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체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타자를 통제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 성립의 필요 요건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지 1번부터 살펴볼까요? 가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아니요, 비슷합니다. 자, 2번 가는이 아니라 보기는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보기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선지 3번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것으로 타자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기에만 해당돼서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의 근거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만 해당되고요. 타자에 의한 의무를 강제해야 된다는 것은 가에만 해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가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라고 했는데요. 가와 보기가 아니라 보기에만 해당되고요.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점에 유사하군이라고 했는데요. 제한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체크해 두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X치고 필기하면서 따라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비교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했던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보기는 학급 토론의 한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주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A. 난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는 것이 당연하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된다. 와우,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레비나스가 말하는 환대에 해당해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그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왜? 난민 수용에 찬성한 이유가 드러나고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난민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감이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환대의 태도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1번부터 살펴볼게요.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군. 맞습니다. 기존 철학의 주체가 타자에게 가는 태도였죠. 선지 2번. A는 이 아니라 X치고 B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B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주체의 모습을 나아가고 있군.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가 되겠죠. 반대의 주체성의 모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번.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맞습니다.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죠. 선지 4번. B가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걸 얘기했어요. 선지 5번.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겠군. 네,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